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허팝의 유튜브 실험 영상 잘 봤죠? 우리도 직접 해보면 너무 좋겠지만, 좀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함께 실험할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영상으로 선생님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학책 48쪽, 49쪽에요. 허팝의 영상을 조금 축소시켜서 한 활동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었어요. 자, 영상의 부분을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거품 속 기체 알아보기를 해봅시다. 자, 이 실험은 거품 속에 어떤 기체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수조 속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과산화수소수, 물비누, 식용색소를 넣고 섞습니다. 자, 수조 속에 삼각 플라스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묽은 과산화수소수가 있어요. 물비누의 역할은 우리 거품이 일어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고요. 식용색소는 색깔이 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색소를 넣으면 빨갛게 거품이 올라올 거고, 파란 색깔 색소를 넣으면 파랗게 거품이 올라오겠죠. 자, 그런데 묽은 과산화수소수는요, 실제로 상태가 불안정해서 가만히 놔둬도 사실 기체와 액체로 분해가 돼요. 근데 과연 어떤 기체로 분해가 될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놔둬도 되지만 가만히 놔두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대신해서 아이오딘화 칼륨을 한 숟가락 넣어 삼각 플라스크에 거품을 발생시킵니다. 자, 어떤 걸 넣었다 그랬죠? 아이오딘화 칼륨을 한 숟가락 넣었어요. 이 아이오딘화 칼륨과 같이 실제로 실험에서 조금 더 빨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촉매라고 해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가거나 또는 반대로 훨씬 더 느리게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오딘화 칼륨은 이 거품 만들기 활동에 화학 반응을 훨씬 더 빨리 일으키게 도와주는 약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거품이 막 일어나죠. 네, 이렇게 거품이 막 일어나고요. 거품이 발생하면 거품에 향불을 넣어서 반응을 관찰해 봅니다. 향불을 넣으면 이 향불이 어떻게 되는지, 더 커지는지 또는 꺼지는지, 또 밝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품 발생이 멈추면 거품에 향불을 넣어 반응을 관찰해 봅시다. 네, 어떻게 됐나요? 향불이 더 밝아졌고 거품 속에서 크기는 더 커졌죠. 아, 그러면 이 거품 속에 어떤 기체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기체가 뭔진 몰라도 불을 밝히고 불의 크기를 커지게 만드는 기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체는 뭘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바로 산소입니다. 사실상 과산화수소수는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두어도 저절로 산소와 물로 분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물비누 때문이고, 그리고 아이오딘화 칼륨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향불을 넣으니까 그 향불에서 어떻게 됩니까? 네, 불이 훨씬 더 밝아지고 커졌어요. 그거는 그 안에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기체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한번 그 기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음 장에요. 로그아웃이 됐네요. 자, 다음 장 보면요. 50쪽, 51쪽의 제목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산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실제로 산소를 만드는 실험을 할 거예요. 산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시에 우리가 활동할 것은 이번엔 이산화탄소예요. 우리 식물의 구조와 기능 지난 단원에서도 산소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에는 또 어떤 성질이 있을지 알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총 2가지의 실험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산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기체 발생 장치가 이러하고요. 산소를 발생시키는 기체 발생 장치가 이러해요. 어때요? 거의 흡사하죠. 실제로 기체를 발생하는 장치는 이러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확대해서 보여줬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험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 장치에서 각각의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실험 기구들의 명칭을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가장 큰 요것의 이름은 뭐예요? 네, 요것은 스탠드예요. 자, 스탠드를 세워서요. 요게 스탠드죠. 요 스탠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 50쪽에 준비물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그 준비물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스탠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깔때기 끼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링입니다. 링이에요. 이 링과 스탠드를 고정시키는 여기에 나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이고 풀리고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을 집게잡이라고 합니다. 이게 집게잡이에요. 그리고 여기 깔때기를 통해서 어떤 액체를 넣을 수 있겠죠. 자, 깔때기가 있고요. 그리고 깔때기와 그다음에 여기는 유리관이에요. 자, 유리관을 일자로 된 유리관과 그리고 깔때기를 연결시키는 고무관이 필요해요. 고무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좀 낯선 이름이 있는데 핀치 집게라고 있어요. 이 핀치 집게는요, 손으로 전체를 감싸쥐고서 엄지와 검지로 눌러서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즉, 깔때기에 넣는 어떤 액체를 넣었을 때 이거의 양을 조금씩 떨어뜨릴지 아니면 한 번에 떨어뜨릴지 아니면 잠시 안 떨어뜨리고 막아 놓을지 등등을 이 핀치 집게를 이용해서 양을 조절해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무마개가 있죠. 고무마개인데 이 유리관이 통과해야 되니까 구멍이 하나 뚫려 있겠죠. 그리고 요 플라스크 이름은 삼각 플라스크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무관이 이렇게 휠 수 있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고무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역자 유리관을 통해서 역시 만약에 여기에서 기체가 발생한다면 이 고무관을 통해 그리고 기역자 유리관으로 넘어가겠죠. 자, 여기 지금 또 그리고 수조가 보이고요. 수조에 물이 담겨 있을 거예요. 자, 물이 담겨 있는데 만약에 기체가 만들어진다면 이 기체가 유리관을 타고 이 집기병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집기병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들어있던 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들은 빠져나갈 거예요. 물은 빠져나갈 거고요. 자, 물은 빠져나가고요. 대신 요 안으로는 어떤 기체, 우리가 산소를 발생하면 산소가, 이산화탄소면 이산화탄소가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물은 빠지고 기체로 가득 차겠죠. 자, 기체로 가득 찬 이 집기병을요, 만약에 그냥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쑥 꺼내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기체가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조 안에 유리관을 여기다가 이렇게 유리판으로 막아요. 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이거를 반듯하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유리관을 놓고.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기체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속에서 유리판으로 막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산소는 어떻게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발생시키는지를 다시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교과서로 왔습니다. 자, 산소를 만드는 것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것의 장치는 동일해요. 장치는 동일한데 과연 깔때기 속에 무엇을 집어넣을지 그것이 달라지겠죠. 아까 전에 우리 그 허팝의 실험 영상과 같이 거품 만들기 실험에서는요, 뭐가 필요했었어요?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물비누, 그리고 색깔을 위해서 식용색소, 그리고 촉매 역할을 하는 아이오딘과 칼륨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산소, 우리 그때도 산소를 만들었죠. 이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2쪽을 보면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체 발생 장치,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이 장치 플러스, 자, 뭐가 필요하느냐? 물, 그리고 약숟가락, 그 다음에 이산화 망간니즈. 자,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산소 발생 장치에서는요, 얘가 아까 전에 촉매 역할을 했던 것처럼 빨리 산소를 발생시키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산화 망가니즘과. 그리고 묽은 가산화수소수, 그리고 나머지들은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유리판 2개가 필요해요. 자, 한번 실험의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은 뒤 이산화 망가니즈를 한 숟가락 넣어 기체 발생 장치를 꾸밉니다. 자, 이산화 망가니즈가 촉매 역할을 하니까 조금 넣겠죠. 묽은 과산화수소를 깔때기에 2분의 1 정도 붓습니다. 자, 이렇게 깔때기에 2분의 1 정도 부었을 때 보세요. 물이 흘러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집게를 통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핀치 집게를 이용해서 아직은 과산화수소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핀치 집게를 조절하여 묽은 과산화수소를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삼각 플라스크 내부와 수조의 기역자 유리관 끝부분을 관찰해 봅시다. 자, 힘을 줘서 이제 유리관에 조금씩 과산화수소가 내려가겠죠. 묽은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 직기병에 산소를 모으고 산소가 가득 차면 물속에서 유리판으로 직기병 입구를 막아 직기병을 꺼냅니다. 네, 이렇게 막아야지. 같은 방법으로 남은 직기병에도 산소를 모읍니다. 네, 이렇게 막아야지 산소가 이걸 빼면서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총 2개의 직기병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2병 만든다는 거죠. 산소의 색깔과 냄새를 관찰해 봅시다.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죠. 산소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색깔이 없죠. 우리 색깔이 없는 걸 무색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 냄새. 산소의 냄새는 어떨까요? 네, 산소는 냄새가 나지 않죠. 그걸 또 뭐라고 해요? 무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색깔이 없는 건 무색, 그리고 냄새가 없는 건 무취. 그래서 산소에는 색깔과 냄새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직기병 하나를 그렇게 썼죠. 냄새와 색깔을 본다고 이렇게 이제 산소가 다 날아갔을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직기병을 봅니다. 산소가 든 직기병에 향불을 넣어 불꽃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자, 산소가 든 직기병에 향불을 넣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이 향불의 불꽃이 훨씬 밝고 커졌죠. 아까 우리 그 묽은 과산화수소수하고 그 비누 세제하고 넣었을 때 거품 만들기 했을 때와 거의 동일하죠. 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산소는 스스로 타지는 않지만 다른 물질이 이렇게 열심히 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향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만들려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색깔과 냄새가 없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물질이 타는 걸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사실상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산소를 통해서 철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을 쉽게 녹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산소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이용되는지 볼게요. 산소는 양초가 타는 것을 도와줍니다. 네, 양초가 타는 걸 도와주고요. 날아가는 로켓의 연료를 태울 때에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네, 연료를 태울 때도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는 호흡이 곤란한 응급 환자의 산소호흡 장치에도 이용됩니다. 우리 사람이 호흡하기 위해서 산소는 필수적이죠. 소방관이 사용하는 압축 공기통에는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물 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갈 때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기 중에 그 호흡을. 그럴 때도 이렇게 압축된 산소통을 들고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각종 금속을 녹슬게 합니다. 자, 녹슬게 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기 중에 이렇게 산소가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자, 그럼 공기 중에 산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까 전에 산소는 불을 잘 타게 한다고 했죠. 불을 잘 타게 한다, 더 잘 타도록 도와주니까 산소가 만약에 공기 중에 더 많으면 더 잘 타겠죠. 더 잘 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쉽게 불을 붙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2배의 산소가 많으면 2배로 화재가 빨리 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산소가 공기 중에 더 많아지면 아마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산소가 많으면 우리 호흡할 때 어때요? 호흡할 때는 호흡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한 번만 쉬어도 2번 쉰 것 같이 산소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호흡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한번 메모해 볼게요. 호흡을 조금만 해도 숨을 쉴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산소가 많으면 불이 쉽게 붙고 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금속을 부식시키죠. 녹슬게 만들어요. 그런데 산소가 만약에 지금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되죠? 금속이 더 쉽게 녹슬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산소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과연 그런데 진짜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이 더 많아지면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지구에 산소가 많아진다면 어떤지 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